1950년 한국 전쟁의 불길이 다시 타오른다면 2025년 북한은 이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군사 도발을 감행합니다. 1950년 북한의 병력과 장비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대조적입니다. 과거의 T-34 전차와 최신 K2 흑표 전차의 전투력 차이를 살펴볼까요? 1950년의 T-34 전차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지만 현대의 전차와 비교하면 그 성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T-34는 76.2mm 파이어 파워를 지니고 있지만 그 방어력과 기동성은 현대 전차에 비해 부족합니다. K2 박격포는 120mm 구경을 자랑하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첨단 방어 장비를 통해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공중전에서는 F-15K가 MiG-15에 비해 월등한 기동성과 출력으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것입니다. F-15K는 최신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공중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50년처럼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감행하며 초기에는 기습적인 공격으로 한국을 압박합니다. 한국은 현대적인 방어와 공중전을 통해 저항합니다. 한국군은 최신 방어 시스템과 공중 지원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전투는 초기에는 북한의 공격이 우세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군의 전술적 대응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군은 첨단 기술과 전략을 활용하여 전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이비 F-15K와 공군의 드론, 여러 무기 시스템은 북한의 핵심 기지를 정조준하고 효과적인 공습으로 북한의 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드론과 F-85K의 협력은 북한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공습으로 북한의 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북한의 주요 군사 기지와 보급로가 타격을 입으면서 전투의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북한 군대의 빠른 전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투력과 방어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철저한 방어와 방역을 통해 북한의 진격을 저지합니다. 한국의 전투력과 방어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북한 쪽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점점 더 많은 손실을 입고 전투 의지가 약화됩니다. 피해는 북한 쪽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점차 약화되고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잃어갑니다. 이제 북한 군대는 힘이 빠지고 군 모랄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북한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전투 의지는 점점 사라집니다. 한국군의 전략적 계산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결국 한국은 전선에서의 우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북한의 후퇴를 초래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게 되고 후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한국은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고 평화를 회복합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평화로운 재건 활동에 착수하고 전 세계와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한국은 빠르게 재건에 성공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소중한 해결책입니다. 평화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이전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길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쟁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진정한 답입니다. 전쟁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진정한 답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